박태현님, 나의 보폭으로 걷는 법 함께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의 시선으로 봉사를 기획하고 있는 청년봉사단 단장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본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혹시 잠깐 멈칫하게 되는 장면이 어떤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취업에 실패했을 때를 떠올리실 거고요. 어떤 분은 대학 입시에 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를 또 떠올리실 겁니다. 네,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실 2년 전 이맘때쯤 그런 멈칫하는 순간이 찾아왔었는데요. 네, 저는 22년도 10월 접니다. 네, 22년도 10월 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오랜만에 맡을 사회의 공기에 기대감이 벅차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정역에서 제가 본 풍경은 제 상상과는 사뭇 달랐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휩쓸고 간 상가는 대부분 폐업해 있었고 또 가로수들은 황량하게 우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나던 거리들은 사람들의 우울한 에너지로 퇴색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참 제가 이 상황 속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저는 어느 날 자원봉사센터와 연을 또 맺게 됐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저에게 가로수들의 예쁜 나무 옷을 입혀주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봉사활동이 될 수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큰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난봉사나 연탄봉사처럼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일단 하기로 했잖아요. 도망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키트를 받아서 열어보니 보시는 바와 같은 양말목들을 받았는데요. 이 양말목들 이리저리 꽂아 보면 저런 예쁜 꽃들이 만들어집니다. 저런 예쁜 꽃들을 수십 개 만들 때까지 저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기적은 한 달 뒤에 딱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있었던 겁니다. 한 송이만 있을 때는 초라했던 꽃들이 모이고 엮이다 보니 저런 예쁜 나무 옷으로 엮여졌습니다. 나무 옷들을 가로수에 저렇게 근사하게 입히다 보니 겨울은 마치 봄과 같은 화사함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드문드문 다시 웃음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밟아오니 제 마음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 봉사를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 왜 겁을 먹고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포함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선 참 의미로서 우리 모두가 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자 전 봉사의 매력을 느끼게 됐고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봉사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봉사단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유기견 센터부터 환경보호활동, 노인복지관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광주 애육원의 입구에 발길이 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애육원의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애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학령전 아이들 중 갈 곳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양육하는 기관을 애육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바닥을 기어다닐 때부터 누군가한테 양보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또 우리는 채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혼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했던 봉사는 기존에 했던 봉사와는 전혀 그 결이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했던 봉사는 바로 청소였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벽 뒤에 숨어서 저희들의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눅 들어있는 그런 표정들이 애잔하고 슬프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끔 용기를 내서 저희들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형이랑 누나들 너무 좋은데 다음에 또 언제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저희들은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바쁜 학교 스케줄이 있었고 다시 센터로 돌아가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되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저희 청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들 청년들한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건 바로 저희들의 나이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목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무를 재련하고 또 도색하고 자르는 작업을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충장로의 한 청소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하 목공방을 무료로 오픈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목공방을 찾아가 목재를 직접 고르고 색을 칠하고 나무를 자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열심히 배워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목공 연필을 깎아냈습니다. 네, 참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결국엔 제가 좋아하던 그런 취미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 확실히 성취감도 있고 부담감도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저희들이 깎은 연필들을 가지고 새학기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기쁨은 저희들이 기존에 느꼈던 밀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목공은 그저 취미가 아닌 새롭고 창조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밟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제 자리에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키가 굉장히 콤플렉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했을 때는 저의 작은 키 덕분에 어떤 노인분의 목발이 되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저의 작은 손은 아이들을 위해서 희망을 두드리는 망치 역시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도와 가능성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보폭이 허용하는 안에서 나의 재능과 능력을 피워낸다면 그게 어쩌면 참 의미로서의 봉사고 나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그 앞길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 모두들 다 같이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번째 발표자 청년봉사단 단장 박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